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도 14%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는데요. 이날 나온 경제 지표 또한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풀이돼 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연이어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지난 한 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보다 3,000명 좀 넘게 감소해 여전히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채금리, 장단기 모두 하락했고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어제처럼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면서 여전히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가 이틀째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장 남은 국내 증시 향방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은 오늘장 내일장과 알찬 투자 포인트 챙겨가시면 어떨까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급증한 난방비에 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을 조금 내놨는데 하지만 이 지원 방식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기에 좀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혼선을 좀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서 초래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TFA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함됐는데요.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 가구, 지원 현황, 홍보 계획 등을 점검해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 방식, 지원 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TF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총괄하는 건데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책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 이른바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현장에서는 문의와 불만 또한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지원 대책을 자세히 짚어드리자면 도시가스 이용자 가운데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검증 후에 계좌를 통해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 또한 지원할 계획인데요.
올해 1월과 2월 이용 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혼선이 많았던 이 난방비 지원 대책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이 온라인 거래 많이들 사용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분쟁도 많이 늘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분쟁 조정 사건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분쟁 조정 사건으로 5,065건을 처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4,729건으로 지난 3년에 비해 52.1%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확산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쟁이 는 만큼 해결도 많이 됐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분쟁이 는 만큼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해 위원회 분쟁 조정 사건 처리 건수는 5,065건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는데요. 연간 접수된 것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해 미결 건수를 재작년 2,505건에서 지난해 1,558건으로 37.8% 줄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분쟁 조정 성립률도 2021년 67.9%에서 지난해 70.9%로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위원회는 장기 미결 사건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분쟁 조정의 신속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조정 TF팀 신설, 소비자 친화적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혁신 과제 발굴,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미결 사건 감축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분쟁이 늘었지만 그래도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좀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상속세와 부동산 세제를 좀 손질한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 개혁 추진단을 설립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추진단은 상속세 개편팀과 보유세 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체를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한 신성장 전략기획 추진단과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도 신설합니다. 신성장 전략기획 추진단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은 수출 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합니다. 기재부는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 대책 TF 신설부터 이 상속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성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과 특징주들 살펴보는 이 시각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지만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미증시의 반등 흐름과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들의 힘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현재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단이 제한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장 초반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하락 전환 이후에는 계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64% 내린 2,42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오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77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156억 원, 외국인은 1,827억 원의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기관은 667억 원, 외국인은 1,058억 원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AI 챗봇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시장에서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MS와 구글도 AI 챗봇 관련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엔비디아의 AI용 칩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게 됐고요. 이에 더불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주가도 14%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문체부가 K-챗 GPT 개발 지원을 위해서 문화, 제도, 산업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더불어서 최근 정부의 의료 AI 시스템 사업 확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AI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현재 21% 넘는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18%대, 브리지텍은 현재 상한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들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이 기대감의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이 건설주들이 최근에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철강금속, 운수장비, 기계 등 대다수의 이 경기 민감주가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건설주는 금리 인하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이 상승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전한 거래 부진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파트 입주율이 전년 대비해서 15%포인트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 악화도 현재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DS건설도 2%대, HDC 현대산업개발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8일부터 50조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라고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SM과의 전략적 제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SM 내에서 카카오의 장악력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무원은 86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게 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익시스템은 정부가 메타버스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VR 기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FN-리퍼블릭은 상한가 진입했죠.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MDS 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GPU인 엔비디아 A100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주가도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2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수성 셀바시온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11살 소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죠. 수성 셀바시온의 이 코로나19 예방제가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의 99.9% 중화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자, 앞서 현재 수급 상황 조금 살펴봤는데요. 객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비등한 이런 수치로 조금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흐름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개별 종목 관련된 아니면 업종 이슈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전일 엔비디아가 이제 14%대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결국에 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 챗GPT와 관련된 AI 반도체 수요가 많아진다는 점. 결국에 챗GPT의 대중화라는 지표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가격 상승이 이제 측정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에 이제 챗GPT와 앞으로 AI가 얼마나 더 활성화될 것인지, 대중화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또 반응하면서 국내에서 한 며칠 정도 쉬었던 이 챗GPT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찬가지 이야기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거든요. 이 디자인 하우스로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일이 이제 반도체를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와 생산 사이에서 그 미세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그 가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해서 범부처 종합 대책을 좀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에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OECD에서도 가장 저출산으로 꼴등을 하는 등 뭐 좋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조금 더 장려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뭐 관련주들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모멘텀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브리지텍과 AD 테크놀로지까지 좀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포착하고 계시는 차장님의 이 탑픽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온칩스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관련은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이거든요. AI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자인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올라간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동방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섭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K 콘텐츠 수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좀 공고히 하고 있는 K 콘텐츠 어떤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 주가 측면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이 네. 주가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모습일까요? 사실 뭐 오늘 장에서는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 자체가 챗 GTP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아무래도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국내장에서도 그렇고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좀 부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오늘 발표된 이제 기존에 발표된 K 콘텐츠 수출 관련된 이런 정책 모멘텀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날로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OTT 업체들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순위를 보시면 정말 상위권을 우리나라가 좀 쓸어가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전략 자체도 27년에 250억 달러입니다. 지금보다도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수출 전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기대감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플랫폼 영역을 좀 확대한다라는 추세에서 뭐 OTT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기타 플랫폼들에 대한 수요도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좀 강조된 부분들은 이런 콘텐츠의 IP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이런 콘텐츠 섹터가 워낙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굉장히 많은 소설이라든지 이런 IP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또 콘텐츠 사업 내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서 이 정책 금융 대폭 지원을 하고 영세 콘텐츠 기업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소형 콘텐츠 관련주에 더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봐도 좋을 상황일까요? 사실 이제 중소형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겠죠. 일단은 뭐 이런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런 세제 혜택에서는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당연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자 지원 정책 같은 금융 관련 지원을 24년에 1조 원까지 확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계속적인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산업의 성장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 기업이 참여해서 해외 제작을 하는 프로젝트에도 좀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전략을 위해서는 해외적인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프로젝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얼마나 해외에서 많이 유통되고 또 이제 뷰 시간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엔 콘텐츠의 수익성을 또 가를 수 있는 주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금 힘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부의 지원과 정책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좀 밝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관련된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작 업체 중에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모 자체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전부터 이제 컨텐츠 제작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4분기에는 실적적인 기조가 조금은 꺾이기는 했지만 작년 전체 실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도 갱신을 했고요. 역대급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OTT 경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OTT 경쟁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오느냐가 결국엔 그 OTT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 뭐 기타 이런 플랫폼들을 다 결제해서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는 게 겹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이제 오리지널로 안 겹치는 그런 컨텐츠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독률이 상당히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작년 하반기부터 OTT 플랫폼에 대한 이 수준 자체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납품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중국에서의 OTT 개방이 나왔는데 그 작품들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개방 움직임들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그 안에서의 좀 수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연지나 또 이제 2부가 시작이 될 텐데 아무래도 거기서 좀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가들을 보시면 신인 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타 뭐 제작사들도 당연히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신인 작가가 그만큼 많이 배출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컨텐츠의 재미를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OTT 플랫폼에 대한 인기와 함께 이 기대감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자, 그렇다면 이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눌러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3,000원부터 75,0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전 고점 갱신해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8,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일단 목표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돌파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전고점 상단 부분인 88,000원에서 9만 원 사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0만 원까지 상방 열어놓으시고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이 매수가 73,000원부터 75,000원 분할 매수 포인트 잡으라 말씀해 주셨고 이 손절가는 68,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라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 알아보는 이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과 또 증시 투자 전략을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하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통통해져 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저희 좀 기다리실 분들 참 많습니다. 아유, 팬분들 참 감사합니다. 많은데, 네. 자, 그럼 우리가 좀 총각을 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 IRA법과 관련해서 또 유럽 CRMA까지 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 미국과 유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오는 27일로 해서 그렇죠.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걸 두고 또 일각에서는 KIRA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그럼 KIRA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뭐 미국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 정책이다. 그만큼 자원과 에너지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 이제 발효가 되는 것이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IRA법이 곧 구체화돼서 이제 3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각국마다 이제는 first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America first, AF죠. 네. 유럽은 Europe first, EF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 수출 전략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기술 전략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통통경제하면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지난해는 통화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서서히 벗어나면서 올해 봐야 될 건 뭐냐. 지금 세계 이 경기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좀 침체, 리그레이션이 혼재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국가가 손 놓을 수 없죠. 그건 뭐냐? 정책이에요. 정책. 자, 미국도 IRA법, 또 신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이 가동되고 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는 정말 이 광물 또 자원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재활용까지, 재처리까지도 감행할 수밖에 없다. 이 관련되는 산업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광물 안보 이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광물과 관련된 이 시큐리티 파트너십, 바로 MSP죠. 네. 바로 이 MSP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남미가 됐든 호주가 됐든 실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남미의 리튬 산지의 이 일종의 이 염전 호수예요. 소금 호수를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확보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야기하는 광물 이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광물이 안보예요. 네. 왜? 리튬이라는 게 없으면 2차 전지 생산을 못 하잖아요. 또 반조소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없으면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네. 그동안에 이런 광물 자원들을 주로 바로 이동거리와 또 국가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감안해서 주로 중국에 의존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IRA법의 핵심이 뭡니까? 미국에 와서 만들면 오케이. 네. 중국과 관련돼 있으면 no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이 걸리는 건 뭐냐면 사실 중국이에요. 뭐 미국과 관련되는 거야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광물이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중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느냐면 미국과 네. 또 다른 우리 협력 국가와 중국은 가능하지가 않겠죠. 지금 현재 환경과 상태로 본다면 네. 그러면 SK온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해외 국가들과 우리 국가 대 국가의 파트너십이 돼서 거기서 또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 기업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거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이 배터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심지어는 도시 광산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자제품으로부터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광물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이제 바로 우리
또 올려주실 텐데 이런 자원을 재활용하는 재처리 기업들 여기에 우리가 배터리도 그렇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쭉 제가 뭐 열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다시 보기로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MPC도 있고 영화테크도 있고 웰크론 한텍도 있고 파워로직스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큰 기업들은 LG화학도 있지 다 해요. 그 일들을 코스모화학도 있고 두산중공업 또 SK이노베이션도 있고 DA테크놀로지도 있고 금양, 비추로셀, 하나기술, 현대글로비스까지 포함이 돼요. 현대글로비스까지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도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탄소 중립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도 그렇고 재처리하는 기업, 그다음에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 전자제품, 부품으로부터 이 광물 자원을 또 끄집어낼 수 있는, 재처리해낼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열거해드렸던 이 기업들의 성과가 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통통하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KIRA법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지만 하지만 미국의 이 IRA법 완벽하게 좀 추종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에 좀 알맞는 정책들 정부가 발표하고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에는 그 알맞는 정책이 바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다. 그러면서 이제 광물이 곧 안보다 이런 말씀까지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짧게 하나 이제 추가하면. 그래서 제가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 이제는 우리가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럼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이제는 광물 안보. 예. 광물 안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큐리티가 나오죠. 네네. 이제는 곡물 안보, 식량 안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런 용어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시큐리티라는 용어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과 관련돼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게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 거기에 우리가 투자자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광물 안보와 곡물 안보까지 여러분 꼭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 정책으로 국내 산업 전망에 조금 명과암이 좀 뚜렷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자원 빈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컴플렉스랑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총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이런 방침이 정말 미미하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IRA법이 3월 달 발표되는 것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넉넉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KIRA법, 우리 강물 또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 제품 생산에도 안정성을 아니 그런 재료들이 없으면 리튬이 없으면 또 니켈이 없으면 2차 전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 자체가 수급이 곤란해졌다는 순간 글로벌 수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언제 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지 모르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을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국내에서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총력적으로 해외의 이 자원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료 공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료와 에너지 전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투자처가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 외국인 투자도 실제 그것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 또 SK온,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사실 이 이상 노력도 해야 되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 반도체 이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더 전향적으로 해야 돼요. 더 큰 폭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미 제출했던 안에서 왜 추가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1000번, 1000번이라도 해서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통통 경제이기 때문에 분석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강물 시큐리티, 네. 이 강물 안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원료 이야기를 할 때 식량 안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 관련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 서울경제 TV를 보시면서 네. 센 TV죠. 약한 TV가 아닙니다. 센 TV를 보시면서 자, 식량 자원과 관련된 기업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를 때 사람이 먹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목축, 축산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 식량 안보 시큐리티와 관련될 수 있는 칠형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한일 사료도 있고요. 네. 현대 사료도 있고 미래생명 자원도 있죠. 그다음에 팜스토리도 있고 누복, 대주산업, 대동. 제가 뭐 다 외워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말이 버벅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여러분들 이건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무한정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도 그렇고 물론 이걸 통해서 이원이나 SK가스의 수익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대체 자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 네.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기업이 떠올라야 돼요? 역시 태양광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해 줌으로써 더 경제적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 어디입니까? 하나죠. 하나 솔루션. 네.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폴리실리콘과 관련되는 그동안 너무 값싸게 생산을 하니까 못 버티게 해서 왜 그래? 이러는 기업의 푸념이 쏟아져 나왔던 곳이 OCI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네. 통통 경제를 통해서 크게 우리가 숲과 나무를 다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내공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가 보면 물론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그 두 기업 정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자, 수소 경제, 탄소 중립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수소 경제 나오면 어디를 주목하면 됩니까? 수소. 수소. 수소가 나오면 바로 연결돼야죠. 네. 효성만극, 효성이 지극하오십니다. 효성을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효성 중공업도 그렇고 효성도 그렇고 지금 계속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뭐 두산 퓨얼셀도 있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코도 있고요. 또 제우스도 있고 물론 이 기업들의 수익성 또 성장 가능성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서 더 검증되는 회사, 더 실적이 확보되는 회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조금씩 이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네. 조금씩 이제 늘려나갈 수 있죠. JNK 히트도 있고요. S 퓨얼셀도 있고 세종공업도 조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EM 코리아까지 네.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이 결국은 IRA법이나 핵심 원자재법인 CRMA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인사이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자원 전쟁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 대체 자원의 좀 필요성이 좀 대두될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경제 또 탄소 중립 등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체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현재 뭐 좀 남아있는 현안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인플레 감축법 후속 조치도 있겠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도 있겠고 또 관련해서 장영진 이 산업통상부 차관이 이 재무부에 현재의 불확실한 현 상황을 좀 정리해달라 요청을 했고 예. 미국은 3월 예정대로 좀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응답을 좀 내놓은 상황인데 이 세부 조항 만약에 공개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또 새로운 급물살이 다시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중하순경 백악관을 이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3월에 발표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방문입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겠네? 아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에 이 정도는 선물로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가령 이런 겁니다. 뭔가 좀 빨리 적용이 됐을 때 바로 적용이 됐을 때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좀 크겠다 싶은 걸 조금 유예해 줄 수도 있겠죠. 시간적 여유를. 또 하나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 한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키워준다면 우리로서는 그 부분을 또 더 대체할 수 있는 또 반대급부의 혜택으로 또 인식을 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는 반영이 되겠죠. 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그 외에 2차 전지 뭐 엔솔이나 다 지금 미국 현재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다시피.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의 경우에도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지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반도체는 좀 더 우리가 제도에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성장 가치 쪽에 이 방점을 두고서 반도체는 봐야 된다.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벅찬 상태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거의 전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니까 SK가 더 숨이 찬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건 뭐냐면 TSMC가 잘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 몇몇 분야에서는 뭐 많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 중에서 몇몇 분야는 TSMC를 앞서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인되는 부분도 나와요. 몇몇 공정에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우리가 맞춤형 파운드리 쪽이죠. 이쪽에 이 삼성과 이 1차 밴드로서 관계가 있는 기업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밸류 체인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동차도 그렇고 전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연기관 관련되는 부분의 부품 산업은 앞으로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도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내연기관이나 엔진, 감속기 쪽의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전동화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미국 현지에 이제는 이 현대차 또 기아차 부품 관련사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IRA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일정 비용 이상, 이게 굉장히 미국이 이게 정말 이 천사와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 그러죠. 부품의 비율을 이야기한 게 부품의 비율이 아니라 비용으로 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75% 비율이라 그러더라도 비용은 뭐 절반 이하면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비용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품 두세 개 들어가도 비용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IRA법이 상당히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고용이든지 뭐든지. 그러면 결국 지금 현대차, 기아차 관련 협력 부품사 중에서 미국 현지에 지금 당장 갈 준비가 돼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아진산업. 그다음에 서현이화. 그다음에 SL. 그다음에 DIC. 자,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도 지금 자회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됩니다. 왜? 미국 현지에서 건설하면 IRA법의 혜택도 보면서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건 공급하는데 그럼 품질이 우리 K 콘텐츠니까 K 부품이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드도 달라, 테슬라도 달라, GM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산량과 또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현지에 이 진출하는 기아차, 현대차 협력 부품사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관련 업종들 좀 다시 한번 파도가 좀 들어올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끝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현대기아차의 이 협력 부품 회사들 좀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IRA법뿐만 아니라 유럽 CRMA까지 이제 가세가 된다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중국산 광물 의존도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격은 좀 불가피하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유럽 CRMA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는 원료를 반도체에 들어가거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을 중국 외의 국가로부터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유럽으로부터 그게 가능할까요? 너무 멀어. 네. 그 불안해요. 네. 또 만약에 오다가 끊겨버리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가 이란이 막아버리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는데 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네.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상당히 협력 관계 있고 운송, 로지스틱스가 좋고 또는 미국 IRA법과 협력 관계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들은 어디냐? 결국 호주와 남미다. 호주와 남미와 협력을 해서 그곳으로부터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들어올 수밖에 마그네슘이 됐든 이런 것들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들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대체로 이제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기업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이제 원료와 관련해서는 뭐 하나솔루션이 신재생에너지 쪽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접해보지 못했던 쪽의 분야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광물 확보 전략 이제 IRA법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냐면 네. 다른 국가, 미국과 호주와 뭐 남미 등등과 이제 협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파트너십도 있겠지만 안보 파트너십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재처리해서 그것을 끌어낸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뭐 부분적으로는 시행해 왔던 사업이고 또 관련 기업들이지만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네. 또 비중 있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그냥 통과될 수는 없는 쪽인데 회사들의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도 있죠. 물론 이제 LG 화학이나 또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기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네. 대체적으로 좀 반짝했던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좀 더 이 배터리 제철이나 또는 이 전자제품으로부터 다른 이 광물 자원들을 아주 미량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그 중에서도 수익률이 올라가고 좀 성장세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은 올라가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 주목하시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탑픽 종목 하나만 주신다면 어떻겠을까요? 저는 오늘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일단 그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들이니까 조금 안정적이다. 오늘은 제가 다른 때는 중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네. 또 뭐 수소경제 이야기할 때는 조성을 많이 해서 오늘은 좀 포스코 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셔도 관련 기업들을 좀 수소경제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이야기할 때 포스코가 상당히 선제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포스코가 정부의 이 MSP 전략과도 광물 안보 파트너십과도 연결되니까 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광물 안보를 서두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관련 기업으로 포스코를 좀 꼽아주셨고 또 미 IRA법이나 뭐 유럽 운송 라인 뭐 안정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 호주와 남미 연관된 기업도 포스코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